매년 1월이면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질릴 때까지 런닝머신 위를 달리며 티셔츠가 땀에 흠뻑 젖도록 괴롭고 절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다이어트라는 게임을 아주 힘든 하드 모드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대부분은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오히려 몇 주 동안 이렇게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나면 복부가 더 팽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장 지방을 화학적으로 꽉 잠가버리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지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지 모드라고 해서 게으르게 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에 딱 맞춘다는 뜻입니다. 장기 주변에 붙어있는 지독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답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그저 어슬렁거리는 걷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호르몬을 조절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방식을 적용한 걷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산책을 강력한 신진대사 무기로 바꿔줄 5가지 특별한 걷기 비법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글루트포 이동, 보어 효과, 그리고 신경시각적 흐름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끔찍하게 싫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거나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저희 7핀 모드에서는 단지 고통을 위한 고통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체 공학을 믿으며 여러분이 몸의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인체 사용 설명서를 해독해 드립니다. 뱃살을 빼는데 왜 걷기가 달리기보다 훨씬 우수한지 이해하려면 호흡 교환율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주요 연료가 있는데 하나는 당분, 즉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즉 지질입니다. 여러분이 숨이 차도록 달리면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것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방은 밀도가 높고 천천히 타는 연료라서 산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것을 무시하고 당분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당분이 다 떨어지면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해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더 많은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치고 배가 고파지며 근육이 손실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빼고 싶은 그 칼로리를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걸을 때, 특히 우리가 존투라고 부르는 강도로 걸을 때는 심박수가 낮게 유지됩니다. 우리 몸은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몸속에 산소도 아주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천천히 타오르는 아주 효율적인 연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순수한 체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분당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적을 수 있지만 내장지방에서 직접 끌어다 쓰는 칼로리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비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연료통을 정확히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걷기의 효율을 3배로 높이는 해킹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법은 포도당 스펀지 걷기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걷지만 뱃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포의 수용체가 끈적하게 막혀서 혈액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억지로 에너지를 밀어넣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야 하고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곧 지방 축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법은 하루 중 가장 거창하게 식사를 한 직후에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걷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인슐린은 근육 세포의 앞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 수축, 즉 다리를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은 세포의 옆문을 열어줍니다. 이 옆문은 바로 글루트포라는 운반체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 걸으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의 기계적인 수축이 인슐린 없이도 글루트포를 세포 표면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근육은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작동하여 피 속의 포도당이 간으로 이동해 내장지방이 되기도 전에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고장난 인슐린 시스템을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우회하는 것입니다. 방금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즉시 해결하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후에 인슐린 분비도 낮춰주어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비법은 코로만 숨쉬기 규칙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내장된 속도계와 같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걸을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숨이 찰 정도로 너무 빨리 걸어서 격렬한 유산소 운동으로 만들거나 쇼핑몰을 구경하듯 너무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방 연소가 가장 잘 되는 팻맥스 구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싼 장비 없이 이 구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입을 닫는 것입니다. 걷는 내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오직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만약 공기가 부족해서 입을 벌려 헐떡이고 싶은 절박함이 느껴질 정도로 걷고 있다면 이미 신진대사의 한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모드에서 당분을 태우는 모드로 바뀌었고 젖산이 쌓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코로만 숨을 쉬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정확한 수준으로 걷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산화, 즉 지방 연소가 일어나는 유산소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어 효과라고 불리는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살짝 높아집니다.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보어 효과에 따르면 헤모글로빈이 세포 안으로 산소를 원활하게 방출하려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산소를 너무 꽉 움켜쥐게 되어 오히려 여러분의 세포는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코로 숨을 쉬면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산소 전달이 최적화되어 지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코호흡은 산화질소를 방출합니다. 이 분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나는 지금 아주 평온하다라고 말해주면서 동시에 지방을 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7P 철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가벼운 무게의 러킹입니다. 걷기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지만 결국 우리 몸은 효율을 높이고 거기에 적응해버립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하루에 4시간씩 걷지 않고도 계속해서 체지방을 태우려면 무게라는 변수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를 바로 러킹이라고 합니다. 본래 군사훈련에서 유래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지 모드 버전으로 할 것입니다. 백팩을 메고 그 안에 2에서 3리터짜리 물이나 책 몇 권을 넣어 2에서 5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만 맞추세요. 이렇게 아주 살짝 늘어난 무게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달리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담당하는 타입 2 근육 섬유를 깨워 사용하게 만듭니다. 무게를 안정시키기 위해 코어, 허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억지로라도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만 쓰던 단순한 활동을 전신 신진대사 이벤트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짐을 메고 걷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량이 대략 20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골격계에 실리는 이 하중이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대사 메신저로서 췌장 및 지방세포와 직접 소통합니다. 인슐린 분비와 민감도를 크게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죠. 심박수는 지방을 태우는 구역에 완벽히 유지하면서 수동적인 활동을 근력 강화 활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조차도 칼로리를 태우는 튼튼한 신진대사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시각적 흐름의 초기화입니다. 이 비법은 뱃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줍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보면서 러닝머신을 걷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야외를 걷는다면 기계적인 운동 효과는 없겠지만 신경학적인 이점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장지방은 코르티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 이를 줄이려면 기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중심 시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초점을 극도로 좁히는 터널 시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터널 시야는 우리가 위협이나 사냥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교감 신경계를 흥분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이를 되돌리려면 주변을 넓게 보는 파노라마, 시야와 시각적 흐름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실의 결과에 따르면 공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며 시선이 지평선을 스캔하고 주변 시야로 사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때 특정한 안구 운동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패턴은 뇌의 위협감지센터인 편도체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에게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확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 비법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야외에서 걷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시선을 멀리 두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스캔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걷는 것은 코르티솔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태우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는 몸의 신호 자체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법은 아침 공복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비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인슐린은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상태이며 글리코겐 저장소도 어느 정도 비워져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주 특별한 기회의 창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20분간의 걷기는 즉각적으로 체지방 저장소를 타격합니다. 길을 막고 있는 인슐린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간의 글리코겐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보다 유리지방산을 혈류로 훨씬 더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침 햇살이라는 두 번째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눈으로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완벽하게 세팅됩니다.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고 밤에는 확실히 떨어지게 만들어 수면을 돕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걷는 행위가 오늘 밤에 숙면을 설계하고 그것이 내일 지방을 태우기 더 쉬운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지모드의 현실적인 면을 보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 결과를 얻으려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피트니스 산업이 여러분을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그들은 헬스장 회원권과 보충제를 팔기 위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신화를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절대 체중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기꺼이 살을 빼줍니다. 식후 타이밍코, 호흡, 러킹, 시각적 흐름, 그리고 아침 공복 활성화라는 이 5가지 비법은 100만 칼로리를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보내는 완벽한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근육에게 포도당을 먹어 치우라고 신호를 보내고 미토콘드리아에게 지방을 태우라고 신호를 보내며 신경계에게 스트레스를 낮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갈 때 비로소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딱딱했던 뱃살이 부드러워지고 넘치는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에는 땀 빼는 운동을 계획하지 말고 여유로운 걷기를 계획해보세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입은 다물고 시선은 지평선을 향하게 한 채 생물학적 원리가 알아서 일하도록 몸을 맡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